다음은 이주연 교수께서 발표하실 차례입니다. 이주연 교수님은 외대 독문과를 나오시고 개천연대학의 동문학 박사시고 현재는 유원대학 교수입니다. 여기 발표하실 제목은 이미륵 박사의 독일 유학, 백성옥 박사와의 비교 연구인데요. 여러분 이미륵 박사 대개 대충 아시죠? 이미륵 앞으로 이제 발표자가 말씀하시겠지만은 본명은 이의경이라고 하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소설가입니다.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민현대학에서 압록강은 흐른다는 자기 자전적 소설을 써서 지금 독일 아마 요새 독일 교과서에도 실려서 많은 독일 학생들에게 그 작품이 읽힌 한국의 작가로서는 아주 특이한 이런 작가고 1889년 출생인데 유교환하던 1950년 3월달에 작고했어요. 소설가인데 압록강은 흐른다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제가 인터넷 잠깐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분이지만 아주 독일어 문체가 유려해서 모험적이고 그래서 그 작품이 독일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유학 시절과 백성옥 박사의 유학 시절을 비교해서 아마 발표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기대합니다. 마이크 드릴까? 네네. 요새는 파워포인트가 대세예요. 네? 파워포인트가 대세라고. 대세요? 네. 여기 압록강은 흐른다 가져왔네. 압록강은 흐른다. 이 전혜린 씨가 한국에서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압록강은 흐른다. 그렇죠. 이전입니다. 영어판으로도 번역되고. 제가 사실은 정천구 이사장님께 이미륵 박사님하고 백성옥 박사님을 비교 연구하는 독일 생활을 그 주제를 받고서 사실은 오늘 이 모임이 백성옥 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백성옥 박사님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이미륵 박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취지하고 그렇게 썩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본 발표는 구한말 땅의 2살 차이에 동시대인으로 태어난 백성옥과 이미륵의 삶과 특히 독일 유학 생활을 중심으로 두 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미륵 박사님의 삶과 독일 유학 생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두 분 모두 조선의 경량기였던 구한말의 입장에 태어나서 누구보다 시대의 고통과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고종이 폐위되고 1910년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는 비참한 과정을 뜨거운 전몸과 순결한 정신으로 몸소 겪으셨고 불타오르는 애국심을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이라는 행동으로 표출하신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불교와의 깊은 연구가 있다는 것인 것도 같은 점이다. 백성옥 박사님은 1910년 7월 공국사에서 최하은 개선사를 은사로 하여 득도까지 하셨으니 말할 것도 없고 이미륵 박사님도 황해도 해주에서 50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신광사라는 절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드린 물공이 하늘에 닿아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고향의 수양산 미륵불덕이라 생각하셔서 집에서 부리는 이 아명을 미륵이라 불게 될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으신 분이다. 그리고 백성옥 박사님은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서숙에서 한문을 수학하셨는데
이민욱 박사님도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한 공통점이 있다. 이민욱의 경우 황해도 해주의 대지주의자 아버지였던 이동빈이 나이 들어 귀하게 얻은 외아들 민욱을 대학자로 키울 요량으로 자택에 서당을 세워 민욱과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천자문과 사삼경 그리고 통감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이는 두 분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학을 어려서부터 몸소 깊이 터득함으로써 그것이 두 분의 삶의 근본적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분의 인격 형성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불교적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두 분은 또 당시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무슨 지금 선택하신 김광식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1919년 4월 하순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여 독립을 멸수하였다고 쓰시고 계십니다. 아무나 갈 수 없던 독일에 유학하여 1920년에 독일 불교대학에서 함께 수학하는 깊은 인연을 맺은 사이이기도 하다. 이민욱의 경우 그의 자선전적 소설 압록강 흐른다와 수많은 자료들에 의해 그의 독일 유학 초기부터 1950년 임종시까지 기록이 남아있지만 백성욱은 아직까지 프랑스 파리 보게 고등학교 수학 9년과 1920년 독일 대학 입학부터 1924년 졸업까지의 기록 그리고 1925년 10월 독일 순전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료까지 아직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그것은 아마 저희 백성욱 연구원 구성원인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발표의 주제는 두 분의 1920년대 독일 유학 생활에 대한 비교 연구지만 백 박사님의 경우 자료가 거의 없어서 우선 이민욱 박사의 독일 유학 생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기록상으로는 백성욱 박사님께서 1922년 불교대학에서 입학하시고 24년 5월 불교 순전 철학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민욱 박사님께서는 1920년 1월에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1922년 4월까지 어학과정을 마치고 1920년 4월 26일에 교수대학 의과대학에 학교에 등록하여 1923년 봄까지 교수대학에서 공부하셨으니 두 분은 약 1년 동안 독일의 한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신 동문관계이기도 하다. 이민욱은 1920년 5월 독일에 유학하여 1928년 12월 4일 독일 미넨대학 동물학연구소에서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플라나리아가 발생된 사람은 조정이 연성되는 논문으로 동물학 박사를 받았으니 두 분은 1960년대 다 함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다. 다음으로 두 분의 공통점을 연구해보면 부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려서 부모님이나 어머님을 여시고 한학에 열중하셨다. 그 두 분은 공교롭게도 청년기의 동일한 시기를 한 분은 경성 불교중앙학교에서 불교를 수학하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치셨고 그를 통해 향후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제자들이나 주변분들에게 큰 스승이 되셨고 한 분은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의학을 수학하셨지만 인간의 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명에 대한 경애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인들에게 존경받는 참 스승이자 동양의 현자라는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두 분의 삶의 여정은 달랐다 해도 도달점을 깨우치신 참 스승이라는 같은 곳을 향해 살아오신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가 이 유년 시절의 체험이 독일 생활에 독일 유학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2부에 썼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신학문에 조예가 깊으셨기 때문에 10살 때 이민욱 선생을 신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워온 거를 계속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님도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셨고 이민욱 박사도 유럽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아버님이 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버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갖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독일 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분이 거기서 신식학교를 나오시고 당시에 1917년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입시 공고를 보시고서 거기에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셔서 2년 동안
경성의학전문대학에서 학생으로 그 학교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그 이 해부학 시간에 해부를 해야 되는데 조선인 입장에서는 그 해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교수와 어떤 갈등이 좀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의전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가담하자고 했을 때 이 이민욱 선생이 같이 가담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1919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 백성욱 박사님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었는데 이분이 의학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적십자사 임시정부의 적십자사 요원이 되어서 그 간호사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부상당하거나 이런 독립투사들을 치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독립투사로 인정도 받으시고 애적자인가도 수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시다가 중국 그 유학생 학생증을 가지고 독일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생활만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증기선 파울 레카호를 타고 미륵은 1919년 5월 드디어 스페인 마르세유에 도착하여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인 안봉근의 도움을 받아 교수시 근처의 수도원 뮌스터 슈바트 앞에 정착해서 독일어를 배운다. 당시 이민욱에 대한 수도원 연감의 기록을 옮겨온다. 23살의 재능이 풍부한 이 청년은 중학교 졸업 후 이미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여러 학기 공부하였다. 일본인들에 의해 독살된 고종의 순국 이후 동료들과 비밀리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잡지를 만들다 발각되어 폐가 되었다. 그는 몇 개월 후에 그가 서울에서 중단했던 의학 공부를 교육중국회 대학에서 계속할 수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록에 철저한 독일인들의 특성상 그 어딘가에 백성욱 박사님의 기록도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 추정된다. 다만 시일이 너무 흘러 그 발굴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뮌스터 슈바자크소원에서 9개월 독일어를 배운 후 미륵은 1921년 1월 듀스부르크시로 옮겨 인디어 라이스터슈트라세 피어에 거주를 시작한 몇 개월 후 메르겐하이머 슈트라세 푼프로 옮긴다. 그리고 드디어 1920년 4월 26일 정식으로 듀스부르크대학 의과대학에 등록되어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 1922년 듀스부르크대학에 철학부에 입학하셔서 공부를 시작한 백성욱 박사님과 입학 동기생이라는 7번째 놀라운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듀스부르크대학에 유학 온 한국 유학생들 1921년 찍은 유학생 사진은 총 27명이 나온다. 제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상에 대한 미륵의 묘사는 놀라울 뿐이다. 일부는 한국에서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23년부터 독일의 살인적 인플레와 경제 상황의 악화로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하게 되었는데 미륵은 이때 남겨진 한국 유학생들의 독일 여자친구들을 도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 이미륵 박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던 정규화 교수에게 미륵의 독일인 친구였던 앤스트 보네만이 1970년 쓴 편지에 잘났다니까. 사실은 지금 정규화 교수님은 성신여대 교수님이시면서 여기 계신 김한한 교수님의 은사이실 것 같고 1960년대부터 유엔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미륵 박사님의 이 관한 자료를 40년 동안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교화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혀졌을 것이 그분에 의해서 독일 저서들도 그 모든 자료집들이지만 저대권이 있는데 제가 일단 두 권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본 것은 평전, 정교화 교수님의 평전, 독일어 평전은 제가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의 제 생각에는 저희도 백성욱 박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인간은 누구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욱 박사님을 기리는 것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저희들의 삶을 정화되고 고양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화 교수님 이렇게 계속 모으셨는데 현재 재원이 내게 자주 얘기했어요. 미국이 귀국한 한국 유학생들 여자친구들을 도왔는데 그중 임신한 여자를 겪는 출산 비용도 모두 미국이 지불했다고 미국은 모든 한국인들과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고 친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인품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공적으로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며 사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자유심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그 역시 한국 유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며 받았던 수업료로 연명하던 그로서는 놀라운 행적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주위 분들에게 무수히 맡겼던 부모를 보며 자란 영향이 크지 않나 싶다.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대부호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독일에서 아주 곤궁하게 살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독일에 처음에 정착하게 된 게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봉근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을 했는데 안봉근이라는 분은 굉장히 사업 수단이 뛰어났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도 사업도 했고 이태리까지 가서 사업도 하셨는데 임육 박사님은 평생 정말 곤궁에 공공을 사셨지만은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결의가 없어요. 이런 자비스러우면서 강직한 인품은 독일 생활 내내 계속 독일인들을 감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욱 박사님처럼 생물과 같이 존경을 받게 되는 근본이 된다. 우수한 얘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어본다. 첫 번째는 미국의 진정한 독일인 절친이자 생활자였던 기어르그 가브르스키는 1972년 1월 4일 정교화 교수에게 쓴 편지에서 연합군의 미넨 대공폭격 사건에서 미국이 그 폭탄 뒷발진 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자기를 구출하러 왔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폭탄에 부서진 건물 안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의 검은테 안경 속 검은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미국은 내게 진정 고귀한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현존 그 자체였다. 내가 공습으로 불타는 내 집을 떠나려 할 때 그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를 끝까지 쳐다보며 지켜줄 때 그는 나에게 왕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기 온전히 혼자 서 있었다. 두 번째 예는 1940년 뉴욕대학 쿠트후버 교수와 쇼울자매 등 학생들이 추모에 결성한 나치에 대한 비밀 저항 조직인 백장미 사건으로 미국의 친구였던 쿠트후버 교수가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을 때의 일을 그의 딸인 브리기테 후버 양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백장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1940년도에 미넨대학 교수하고 몇몇 학생들이 나치에 대해서 구테타 어떤 반나치 모임에서 이 호에도 돌리고 반지하단체를 하는데 이 쿠투버 교수하고 미륵하고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륵은 수많은 그 문화 쪽 그런 교수들과 정기적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학문적인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독일의 그 당시 뮌헨의 인텔리들이 모든 미륵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면서 이제 정기적인 토론을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였던 쿠투버의 그 딸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말로 좀 결론을 내주세요. 네. 말로 좀 마시고. 그래서 쌀먹게. 네. 제가 그 이미륵 박사하고 백성욱 박사님은 삶의 어떤 내용이나 선택 과정은 달랐다 할지라도 두 분이 지향했던 점은 공통적으로 같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